Dragon Lake. 안녕하세요. 비디오 아티스트 용호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하게 될 파이널 컷 강의 영상의 오리엔테이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공부하시는 분들께 있어서 간단한 마인드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편집 프로그램의 학습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오리엔테이션이다 보니까 용우수라고 하면 생각나는 그런 룩으로 제가 일부러 선글라스를 끼고 이 야밤에 찍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영상에서는 저와 아이 컨택을 할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디오 아티스트로서 더 넓게는 그냥 아티스트라고 저를 생각하고 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상에 대해서 편집자적인 접근보다는 나를 표현하는 도구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강의 영상도 아마 제가 말하는 부분들이 툭툭 끊겨가지고 오디오가 비지 않게 계속해서 말하는 식으로 편집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강의처럼 긴 호흡을 가지고 제가 말을 해도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오디오가 비는 부분을 다 잘라내서 빠르게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표현 방식을 제가 편집을 할 때 선택을 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편집을 했다면은 엄청나게 답답하겠죠. 그래서 영상은 언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영상은 언어예요. 영상은 그 자체로서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해요. 말하는 사람의 생각, 그리고 그 사람의 깊이, 화법, 그날의 기분, 성격 이런 것들이 모두 한데 어우러져서 이 언어가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어라는 거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이성적인 논문이 될 수 있고 감성적인 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영상도 마찬가지죠. 영상은 표현 방식일 뿐이고 그 영상 안에 들어있는 나라는 화자가 영상의 알맹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미로 영상을 만들던지 영상 전문가로서 영상을 만들던지 이 마인드는 모든 영상가가 지녀야 할 마인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영상이라는 매개체로 표현이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제 편집 강의를 보고 저처럼 편집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처럼 편집하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영상은 21세기의 언어다.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성대모사만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가장 자연스러운 우리의 목소리로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만드는 영상은 용호수라는 사람의 목소리인 거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영상 언어라는 것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이야기해보고 논해보고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책은 써볼 생각이 있지만 편집 프로그램을 배우는 데에 있어서 책은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책을 이용해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학습 방법도 존중을 하지만 제가 지향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는 편집 프로그램은 사용자들의 수요와 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기능이 추가되고 없어지고 바뀌고 이러면서 가만히 있는 정보가 아니에요. 파이널 컷 프로 같은 영상 프로그램도 작년에 생긴 핵심적인 기능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려고 무슨 소프트웨어 공부를 하는 것이라면은 빈출 문제에 맞춰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지만 실제 세상의 문제는 빈출 문제 같은 거하고 애초에 다르고 내가 지금 사용해야 될 기능도 그때마다 바뀌거든요. 모든 내용을 전부 다 암기하고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편집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만큼 기능들이 방대하기도 하고요. 제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될 거는 이 편집 프로그램이, 저는 시퀀싱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 시퀀싱 프로그램이 어떠한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알고리즘으로 작동을 하는구나, 내가 이런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이 시퀀싱 프로그램의 논리 구조를 따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구나 하는 사고의 틀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퀀싱 프로그램이 가진 규칙과 사고의 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학습이 되면 여러분들의 필요와 수요에 맞춰서 정말 특정한 고급 기능까지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학습해서
원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기초 소양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영상 소프트웨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기초적인 기능들을 알려드리는 게 제 강의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지금 시중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영상 시퀀싱 프로그램들은 개발사 홈페이지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있어서 여러분들은 필요한 걸 골라서 거기서 검색해서 그냥 쓰시기만 하면 돼요. 그런 내용들이 조금 어렵고 읽기 불편하다? 그러면 검색 엔진이나 유튜브에 가서 검색하시면 되겠죠. 개발사 홈페이지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살아있는 정보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되고 바뀜과 동시에 그러한 정보들도 업데이트되고 바뀌면서 살아 숨쉬는 정보들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한 여러분들만을 위한 맞춤인 살아있는 정보죠. 물리학이나 철학의 심오한 전제나 이런 것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새로운 게 발견돼서 기존 학설을 엎는 경우는 있지만은 잘 변하지 않아요. 역사 같은 주제를 학습할 때나 제가 요즘에 작곡에 관심이 생겨서 보고 있는 이런 화성학 책이나 이런 것들은 안 바뀌어요. 교과서가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주제들이에요. 하지만 영상 시퀀싱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바뀝니다. 개발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바꾸는 프로그램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학습 정보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상호작용하면서 자기조직화를 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즉, 공부하는 대상이 유기적인 대상이기 때문에 책으로서 박제해놓고 공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말 많은 출판사가 편집 프로그램 학습서를 만들자고 제의가 왔지만 용호수라는 브랜드와 컨텐츠에 귀 기울여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는 소신대로 가장 올바르고 효율적인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만들려고도 몇 번 했었지만 만들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영상 프로그램 다루는 게 필기까지 해가면서 정리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암기가 아니라 영상 시퀀싱 프로그램이 이런 사고의 틀을 갖고 있구나, 그것을 이해해서 그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 부담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기할 거를 굳이 찾자고 한다면 단축키 정도. 근데 단축키도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고 내가 지금 쓰고 싶은 기능 이름을 그냥 치기만 하면은 알아서 찾아줘요. 소프트웨어 제조사들은 여러분들이 어렵게 하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쉽게 배울 수 있어야 소프트웨어가 팔리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처럼 여러분들을 걸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다 안고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영상 시퀀싱 소프트웨어란 말이에요. 굉장히 쉬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 특히나 제가 설명해드리면은 더 쉬울 거예요. 이렇게 책으로서 모든 기능들에 대해서 짚어보는 그런 강의가 아닌 파이널 컷과 같은 영상 시퀀싱 프로그램으로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질적인 것을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10년, 20년이 지나도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본을 알려드리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을 해나갈 것이고요. 이런 방법이기 때문에 교과서가 없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물론 다시 말하지만 이런 방법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믿으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을 듣고 이런 학습 방법이 괜찮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셨다면은 여러분들 자신의 이성을 믿고 저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클래스가 끝났을 때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는 영상이라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 그리고 나의 영상 언어 표현 방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색깔대로 내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영상 시퀀싱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Dragon Lake. 안녕하세요, 피디아티스트 용우수입니다. 1강에서 영상은 언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어떻게 하면 파이널 컷이라는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을지 학습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유동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논리 구조를 학습하는 것이 더 올바른 학습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영상 편집 프로그램, 즉 영상 시퀀서를 이해하기 위한 논리적인 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모든 영상 시퀀서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라는 말보다는 영상 시퀀서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에디팅하다, 편집하다 이런 말은 여러 가지 소스들에서 이거 갖고 오고 저거 갖고 오고 해서 하나로 묶다는 뜻이에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편집이라는 말에는 리듬감이 부재돼 있습니다. 영상은 호흡이고, 특히나 예술 영상은 음악과 감정이 가지고 있는 템포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규칙성, 그리고 그 규칙성을 파괴시켰다가 다시 돌려놨다가 하는 이런 리듬적인 요소가 편집이라는 말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퀀서라는 말을 훨씬 더 선호하고, 시퀀싱이라는 말이 영상을 가공하는 행위에 대해서 더욱더 본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시퀀싱은 무슨 뜻일까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 같은 경우에는 뭐 신박하다라든지 한자어인지 어디서 왔는지, 이게 대체 어디서 온 말인지 느낌과 분위기를 가지고 단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뭔가를 배울 때 있어서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퀀싱이라는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 제가 왜 이 단어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저의 의도가 여러분들에게 100% 전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follow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온 단어고요. 그래서 영화 본편이 있고 속편이 나오면은 속편을 우리는 시퀄이라고 하죠. 명사형 전미어가 붙어서 뒤따라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그것에 따라서 함께 뒤따라오는 것, 결과, consequence라고 하죠. 그래서 세퀴는 앞에 것과 인과관계를 가지고 뒤에 뭔가가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퀀스라는 말은 인과관계 또는 연관관계를 가진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시계열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시퀀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시계열적으로 요소를 배치하는 이런 작업장을 시퀀스라고 보통 하고요. 이 시퀀스에 실제로 요소들을 배치하는 작업 과정을 시퀀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문법 용어로 동명사라고 하죠. 그래서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은 요소를 묶어낸다는 정적인 느낌이 강한데 반해서 시퀀싱이라고 한다면은 정적인 영상이 가지고 있는 호흡뿐만이 아니라 제가 만드는 영상 같은 극도로 박자감을 중시하는 그런 예술 영상까지도 그 본질에 대해서 아우를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Yeah, I got this devil's shining. Yeah, 안에 Prada on my shoulders. 영상 하나 찍고 공에서 난 chillin'. 경이 나을 때지만 난 cool하지. 내 덕 이상인들은 저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아닌 영상 시퀀서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대상은 영상 시퀀서이고, 어떻게 하면 앞의 요소와 뒤의 요소가 상관 인과관계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이 될지, 어떤 호흡을 가지고 박자에 맞춰서 갈 것인지, 느린 호흡일지 긴 호흡일지, 이런 음악적인 요소까지 작업하는 것이 영상 시퀀싱입니다. 말을 할 때도 정적으로 재미없게 하는 사람이 있고 운율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라는 말보다는 영상 시퀀서가 낫습니다. 이것보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보다는 영상 시퀀서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달했을 때, 운율감이 있고 호흡이 있게 전달을 했을 때 더 전달이 잘 되듯이 영상도 호흡과 리듬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영상 시퀀싱이라는 말에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공부할 때는 그 대상에 대해서 본질에 합치하는 언어로 그 대상을 불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영상 편집이라는 말 대신 영상 시퀀서라는 말을 제가 왜 사용하는지 이야기를 해보았고, 호흡과 리듬, 인과상관관계가 있는 스토리텔링을 위한 시퀀스라는 영상을 제작하는 행위의 본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어요.
두 번째로는 이 영상 시퀀서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영상이 언어라는 점에 착안해서 언어의 비유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실제로 파이널 컷 등의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때는 요리의 비유를 하고 싶어요. 셰프가 만들어내는 요리를 우리가 만든 영상 결과물에 비유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비유로 생각을 해보면 영상 시퀀서는 음식을 만드는 주방에 해당을 해요. 주방에 들어가면 우리가 요리를 하는 주방 카운터가 있고요. 음식을 가열하는 공간도 있을 거고요. 등등등 음식을 만들기 위한 공간들이 있고 그 공간들 안에는 국자도 있을 것이고 칼도 있을 것이고 뭐 감자 깎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도구들이 구비되어 있겠죠. 영상 시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시퀀서를 열게 되면은 모니터 창, 브라우즈 창, 이펙트 창, 시퀀스 창, 우리가 영상 만드는 일을 하는 구획들이 있고요. 그 구획들 안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 가지 요소를 수행함으로써 영상을 완성해냅니다. 뭐 순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든 영상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요리하려면 마트 가서 재료 사와야 되죠. 내가 시퀀싱을 하기 위한 재료를 가져다 놓는 행위, 이것을 임포트라고 합니다. 이 임포트된 대상들을 가지고 시퀀싱과 동시에 효과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소는 영상을 가공하고 시퀀싱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렇게 시퀀싱이 완성된 그리고 효과를 집어넣게 된 영상들을 가지고 엑스포트를 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또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엑스포트가 되겠죠. 그래서 임포트, 시퀀싱, 엑스포트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가진 게 영상 시퀀싱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파이널 컷을 우리가 앞으로 배워볼 텐데 이 세 가지 요소에 맞추어서 목차를 진행해 나갈 거예요. 즉 영상 시퀀서라는 주방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음식 가져다 놓기, 음식 잘라서 요리하기, 그리고 접시에 담아서 내놓기, 즉 해당 영상 시퀀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논리 구조, 어떤 주방에 대한 설명, 이것이 이제 첫 번째로 우선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것 뒤에 임포트하는 방법, 시퀀싱하는 방법, 엑스포트하는 방법, 큰 줄기는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네 가지 단계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 요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왜 용우수가 영상 시퀀싱이라는 말을 하는지, 우리가 하는 이 영상 가공 작업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리듬과 호흡과 인과관계를 가진 스토리텔링이다, 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상 시퀀싱은 요리를 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그래서 주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음식을 가져오고 요리하고 내놓는 시퀀서에 대한 이해, 임포트, 시퀀싱, 엑스포트, 이런 순서로 영상 시퀀싱 프로그램에 대해서 핵심적인 논리 구조를 가져갈 수 있도록 강의해드릴 것임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도 머릿속에 쏙쏙 잘 이해가 되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